저놈 내가 저번에 봤는데 이번에 또 들어왔구나.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억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하지만 요놈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요놈들이 이제 바로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만은 요것들은 기억을 해가지고 그 타겟된 그것만 딱 줄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 환자한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충분히 해야지 이제 암 치료에 승부가 나는 거죠. 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어느 정도 제가 설명드릴 것 같아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교감신경이 이제 한계됐을 때는 요놈들이 한계됩니다. 과립부들이 교감신경이.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한계됐을 때는 바로 요놈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왔다. 그럼 암이 있다. 그럼 어떤 신경을 활성화시키겠어요? 부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이 항진시켜야지 이런 임파구들이 올라오고 특히 내추 킬러 셀이라든지 제가 하나 또 남겼는데 여기는 이제 화면에서 안 나타나는데 그 수상독이 세포라는 게 있어요. 덴드라이틱 셀이라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 교감신경이 항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립부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을 해가지고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염증을 많이 일으키면 그 염증들이 그 DNA 그 유전자를 파괴시켜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하시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요놈들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요놈들이 활성화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이 이제 부교감신경이고요. 요것이 이제 교감신경인데 요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의사분들이 많이 오셨지만은 질환이 그 음량이 있잖아요. 음량이 질환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질환 음량이라는 게 결국 들어가 보면 이 부교감신경 질환하고 이제 교감신경 질환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인데 이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 인간이란 지금 호모세피엔스인데 인간이 이렇게 진화될 때까지 지금 저희가 호모세피엔스가 처음에 나타난 건 10만 년 전이라고 해요. 10만 년 전에. 그래서 10만 년 전에는 우리가 이 그 초원에서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뭐 우리가 특별히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라든지 사자가 달려들면은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제 fight and flight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도망가야 되고 어쨌든 싸워야 되고 fight and flight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감신경 내가 예를 들어서 사자를 봤다. 사자를 보면은 도망가야겠다. 그런 즉각적인 결정을 뇌에서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확장되겠죠. 네. 우리가 이 극장에 밤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장되잖아요. 그죠? 빛이 많으면 이제 조리가 축소되고 그래서 적을 밤에도 잘 봐야 되니까 이 동공이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됩니다. 크게 확장되고 코케인 같은 거 마약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이 경찰이 검사할 때 동공이 확장돼 있어요. 교감신경이 이제 흥분돼 있어가지고 동공 확장된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싸워고 도망가려면은 이 근육에 이 피가 다 몰려가야 되니까 심장의 박동을 더 세게 하게 돼 있어요. 더 세게.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심장이 막 뛰면서. 그리고 도망가는데 뭐 설사가 난다든지 뭐 가스가 난다든지 화장실 가고 있다. 그런 현상이 아니니까 모든 소화기 계통의 뭐 GI 계통 있잖아요. 어퍼 GI, 로우 GI. 그러니까 뭐 위라든지 소장, 대장의 모든 그 윤동 활동이 다 멈춥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나오는데, 그죠? 뭐 HCL이라든지 유산열이 여러 가지 나오고, 십이지장에서 여러 가지 그 효소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윤동 자궁도 멈춰버리고, 그리고 소변의 그 유리너리 시스템도 다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왜냐면은 왜냐면 우리 몸의 피의 거의 60%가 다 그래 내장에 있거든요. 체표에도 한 30% 있고요. 그래서 모든 피들이 다 근육으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니까 피들이 내장에 있는 그 내장하고 피부에 있는 피들이 다 이 근육으로 쏠리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화기라든지 그 비뇨계통이 모든 게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다음에 다이내믹 브라운킹. 그러니까 산소를 그만큼 호흡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싸우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네, 기관지가 확장되고 말씀드렸지만은 페르사시스의 윤동작용이죠. 그 시큐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것이 다 인입이 다 정지가 돼요. 간에서도 그렇고 글라이코젠, 뭐 글루코스 모든 게 다 그렇죠. 여기 요게 중요한데 아드레날린하고 이제 노에프린 요게 이제 그 이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거죠. 부신 이제 수질에서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방광이 멈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흥분의 상태죠. 근데 요즘 그 현대인들은 이거는 10만 년 전 얘기고 요즘 무슨 사자가 쫓아오고 뭐 고라니가 쫓아오지 않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요즘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인들한테. 근데 이런 이제 시스템이 아직까지 잔존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잔존하는데 너무 과항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교감신경이 확산되면은 이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말하자면 코르티솔 같은 스테로이드 면역을 서프레스 시켜요.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임파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암 질환에. 임파구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암에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그 신경 쓰고 긴장되고 그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증상이 다 나타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간량 상황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증상이. 다음에 요건 이제 부교감 신경인데 그 완전 다 반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명상할 때 잠잘 때 마음이 차분해질 때 심장도 칸다하니까 모든 피들이 다 내장으로 들어가요. 그죠? 내장을 하니까 이게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점액도 다 분비가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그죠? 모든 게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기능들이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때하고 긴장을 좀 늦췄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그 자율신경 계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 과립구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립구라는 것은 아군하고 적군을 구별 못해요. 그냥 카펫 폭탄을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죽어. 그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은 것은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하고 적군을 구별 못하고 그냥 걔네들이 가서 다 그냥 파괴시키는 거죠. 소방관들이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집에 불을 끄는데 불을 꺼지는데 물이 그냥 집을 다 부시는 거죠. 물 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임파구죠. 임파구는 암치료에 굉장히 중요한데 명상을 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임파구가 활성화돼서 암도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HPA 그 엑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하이포탈라머스하고 그죠? 뇌하수체 전역하고 부신입니다. 그래서 HPA 엑시스라는 말 쓰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흥분했을 때 교감신경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내가 싸워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그런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죠. 아까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근데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뇌하수체 이제 전염에서 이런 물질이 ACTH가 나와서 아드레날린 콜티코트로픽 호르몬이죠. 근데 요 놈은 바로 시상에서 콜티코트로핀 호르몬이 나와서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교감신경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 가서 HPA 엑시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또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HPA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가 어떻게 간주해? 귀로? 그죠? 눈으로. 그럼 어떤 내가 사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가 뇌에서 이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수용이 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 콜티콜 릴리즈 호르몬을 해가지고 피처토리 글랜드 뇌하수체를 해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코티솔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감신경을 이제 항진시켜가지고 면역을 떨어뜨리죠. 아까 이제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코티솔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요것이 나와야지 이제 그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우리가 fight and flight 스위치 하지만은 면역은 떨어뜨린다. 면역.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면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뉴로사이트하고 임파구. 임파구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임파구. 근데 과립구는 상승시켜요. 과립구가 상승이 되니까 오히려 자가면역 질환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글라이콘을 그 브레이크다운 왜 브레이크다운 시키냐? 글라이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에너지 원인데 글루코스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저축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막 운동을 하고 도망가려면 힘이 더 필요하고 그게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되는 거예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글루카곤이 이렇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글라이콘이 브레이크다운 돼서 포도당을 계속 만드는 거죠. 포도당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당이 결국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익스트라 패시. 살찌는 것이 설탕 때문인 건 아시죠? 그죠? 설탕, 그러니까 이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혈중에 그냥 포도당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안 쓰니까 결국에는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중성지방은 주로 복부라든지 혹시라도 내장지방 같은 게 많이 쌓이죠.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망성력이 이런 나쁜 그 비셔스 사이클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스트레스는 요거 말씀드리려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 이제 마음과 신체 생리작용을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제가 이걸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 앵자이티하고 디프레션인데, 우리가 이제 그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주로 과거를 회상할 때입니다.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왔을 때 사람이 우울하게 만들고, 근데 앵자이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앵자이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앵자이티하고 그 디프레션이 안 오려면은 결국 마음을 현재에다가 딱 묶어놔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가거나 아니면 과거를 가기를 좋아해요. 현재에 머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연관시켜 보면은 이것이 이제 reptilian brai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뇌관입니다. 뇌관은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해요. 그러니까 뭐 템퍼러처라든지 브리잉이라든지 그런 어떤 헝거라든지 아주 그 악어나 뱀이 갖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죠? 섹슈얼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것들을 담당하는 부위가 내 뇌관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부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들이 진화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간 것이 매물리언 브레인입니다. 예. 이것이 포유류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포유류하고 아까 그 악어라든지 뱀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은, 포유류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감정. 예.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변형계라. 여기 빨간 게 다 변형계. 변형계는 해마, 히포캠퍼스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기억력도 담당합니다. 변형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유류는 이 변형계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느끼고, 그죠? 또 우울증이라든지 디프레션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악어라든지 뭐 뱀을 이런 거 뭐 우울증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생각하면 기초적인 거. 근데 이 벌써 포유류까지 오면은 얘네들은, 포유류들은 이 기억이라든지 사회 활동, 걔네들도 뭉쳐 다녀요 항상. 가족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분노, 희노애락증에서 특히 분노라든지 화를 내는 거, 그것이 다 이 변형계에서 나옵니다. 분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아미그달라는 편도체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편도체가 아주 중요한데 거기서 바로 화라는 느낌이 나요. 우리가 화를 날 때 MRI를 찍어보면 그 편도체가 굉장히 그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앵자이티 나오죠. 누구 싫어하는 말, 그리고 뭐 질투심, 이게 다 이제 이런 그 변형계에서 나는 거고, 그건 포유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호모세피엔스까지 오면은 이 가장 그 되뇌 피질입니다. 피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아주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언어가 활성화죠. 브로카스라든지 이제 볼리키스라는
그 왼쪽 측뒤에 있는 템포럴 로브의 어느 부분인데 그 어느 피질이 인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이라든지 미래 계약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판단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전두엽에서 나오는데 이 뇌의 피질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저게 굉장히 그 reptilian brain 그죠? 그 다음에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것이 이제 그 편도체고요. 해마고 다시 설명드리면 요게 뇌의 피질이고 이것이 기본적인 내관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Anterior Cingulate Cortex. 이게 전대상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날 수 있는데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계속 심장이 뛰고 다음날에도 잊지도 못하고 계속. 왜냐하면 자동차로 설명드리자면 운전해서 엑셀레이터가 쭉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왜냐 이 전대상해라는 이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활성화가 안 되면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이 전대상해라는 부분은 이 변형계 바로 위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화가 나면은 내가 화를 확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다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일단 나면 계속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인간은 요 놈 때문에 내가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명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 부분이 MRI를 찍어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기 컨트롤을 한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제가 왜 암에 또 연구가 되냐면은 암 환자들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약화가 있습니다. 자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전대상회 ACC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몸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 쳐다보는 거죠. 내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우울하구나. 하지만 우울하지만은 뭐 It's gonna pass b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아까 말하자면 HPA-X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이포탈라머스하고 피처듀 글랜드하고 알베오lar 글랜드의 일련의 어떤 나쁜 그런 비쇼스 사이클. 비쇼스 사이클이 여기서 다 멈추는 거죠. 요놈이 다 딱 스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나쁜 악순환이 다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뇌신경 전달 물질과 성격. 그래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많이 들어보시죠. 아세틸콜린, 그죠?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엔도르핀. 아세틸콜린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뭔가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예술가한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두 종류, 프라이럴 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전두엽에서 나와요. 전두엽. 도파민적인 성격이 사람이 뭐냐면은 굉장히 추진적인 사람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우리가 커피 마시잖아요. 왜냐면 졸리고 뭔가 좀 그죠? 게으르. 하지만 커피 마시면 머리가 쫙 깨잖아요. 딱 깨고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욕이 생기죠. 그게 바로 도파민. 도파민이 이제 그런 커피라든지 뭐 마약성 약도 그렇고 이런 걸 먹으면 왜냐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죠. 뭔가 의욕이 생기고. 근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데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파민. 굉장히 의욕적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 뭐냐면 이제 이거 이제 후두엽, 억스피럴 로브에서 나오죠. 아까 요거는 이제 전두엽에서 나온 거고요. 두 종류고요. 세로토닌은 후두엽에서 나와요. 억스피럴 로브. 요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행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토닌. 우울증 환자들은요 여기 잘 안 나와요. 여기 잘 안 나와요. 요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나와야지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것이 또 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전구체거든요. 멜라토닌 아시잖아요. 멜라토닌이 없으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멜라토닌 또 5-HTP라는 물질에서 나오는데 트리토판의 일종이죠. 그래서 요것이 활성화가 돼야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잠도 잘 하고. 그리고 요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 내가 아까 뭔가 창조하는
거랑 호르몬하고 관계 있고, 요건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배우려는 욕망이 있고 그럴 때는 이런 호르몬이 있어야지 충족된다. 그다음에 이제 가바가 요게 좀 중요한데, 가바는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명상할 때 가바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 아세틸콜린하고 도파민은 양적인 성격이 있어요. 음양을 따질 때 양. 사람이 양적인 사람이 있고 음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양적인 사람은 도파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추진력이 세고, 그리고 뭔가 창조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세로토닌하고 가바는 굉장히 음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 연구 왜 좋아하냐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음식 때문에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느끼는 이 마음, 이 무드라는 것은 이 도파민하고 아세틸콜린하고 세로토닌의 어떤 복합적인 그 뇌호르몬의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가 식욕을 느낄 때는 이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서로 합성이 됐을 때 어떤 이런 느낌이 서로 생기는 거죠. 인투션이라든지 직감이라든지 집중력, 이것들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죠? 그 균형 있게 25% 이게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춰야지 사람이 온전하고 정신적인 질환이 없는데, 너무 어떤 한 그 물질에 너무 지나치게 실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뇌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뇌신경 전달 물질의 교정 방법이다, 이런 제가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정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그리고 장내 세균과 자가면역 질환. 장내 세균 굉장히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죠? 장내 세균이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100 trillion. 트릴리언. 그러니까 인간의 그 체세포는 기껏 해봤자 1 trillion. 얘는 100배나 더 많다고, 장내 세균이. 100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모든 병의 90%가 다 이 장내 세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내 세균하고. 그리고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상세포의 유전자 수예요. 22,000개야. 그러니까 크로모솜 하나를 딱 뽑잖아요. X자로 생겼잖아요. 그걸 쭉 뽑으면 염색체를 세우면 그게 22,000개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장내 세균은 거의 젖들이 번들이 빌리는 엄청난 개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얘네 세균들이 우리 주인이에요. 세균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몸의 체세포보다도.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 저 선생님하고 저는 유전자가 99% 같아요. 99% 같은데 우리 선생님하고 저는 장내 세균은 틀리단 말이에요. 90%가 다 틀려. 서로 다 틀려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요즘 뭐 삼성 전화기 홍채로 해가지고 뭐 열리고 근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 뭐 지문도 솔직히 그렇고 장내 세균은 사람마다 너무 더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떻게 카피가 불가능해요. 뭐 미래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걸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80% 이뮤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세포는 물론 이제 그 임파선이라든지 비장에도 있고 간에도 있지만 이 장에다 붙어 있어요. 장에 80% 이뮤 세포, 모든 면역 세포들이 이 다이제스티브 트랙이죠. 장에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설사나고 변비나고 장에 콜라이티스 있는 사람들 보면요, 디프레션도 걸려요. 왜냐?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그런 아까 그 가바라든지 그런 모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거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져. 우리가 이게 뇌에서 만들어진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장에서 세로토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안 좋게 되면 디프레션이거든요. 디프레션, 우울증이거든요. 성격 질환, 그러니까 ADHD, 어티즘 그런 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장내 세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애들이 이제 엄마가 애를 놓을 때 그 벌트 캐널 질을 통해서 놓게 되게 되면 어머니의 그 질에 뭐 아시도필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효소 그 세균들을 애가 나눠서 먹어요. 입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균들이. 그 균들이 들어가서 인제스트 해가지고 초기에 면역을 형성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세스로인 섹션
그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작은 애를 배에서 뽑아내게 되면 쥐를 통해서 애가 그 어머니의 좋은 유산기를 먹어야 되는데 배로 나게 되면 오히려 배에 있는 피부는 안 좋은 포도산 균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기에 나올 때 애들이 그걸 먹어야지 애의 뱃속에 여러 가지 그 장내 세균이 거기서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이제 배로 낳기 때문에 애들이 어티즘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 이런 것을 다 나와요. 이게 지금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애들을 fecal mass transplant가 FMT라는 요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건강한 아기의 소아의 변을 뽑아가지고 병 있는 애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먹는 게 좀 그렇지 않고 그러면 관장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줘요, 엉덩이. 그러면 건강한 애의 그 변에 그 균들이, 좋은 그 균들이 병 있는 애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자라나죠. 자라나면서 모든 그 정신적 질환이 거의 다 없어져요. 이게 이제 FMT라고 해가지고 몇몇 의사는 그걸 하고 있죠. 이것이 아직까지는 많은 의사들은 그거를 부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MIT라든지 하버드에서 이미 그 결과가 다 실험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그 좋은 균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질환도 고칠 수 있다. 우울증도 고치고. 그래서 이제 그 80%의 모든 면역세포가 이 장이 있기 때문에 장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암아들도 마찬가지고요. 키포인트고. 자, 그래서 아까 그 자가면역 질환 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과립구라는 놈이 있는데, 과립구하고 임파구가 있다고 했죠. 과립구는 그냥 폭탄이야. 핵폭탄. 터트리면 뭐 적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우리 조직까지 같이 죽고 그 정상인 그런 것도, 그죠? 그래서 타이로이드하이티스, 갑상선암, 히로시마, 여러 가지 이제 앵킬스만별라에서 강제성 착출이라든지 루마티오드 질환이라든지 스킨, 여러 가지 모든 질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 질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립구하고 아까 장내 세균이 문제예요. 장내 세균이 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데 왜 일으키냐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리기거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리기거 신드롬은 뭐냐면은 글루틴이라든지 어떤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에 들어있는, 특히 그레인에 많이 있죠. 그레인에 빵이라든지 그런 이제 글루틴, 글라이딘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요거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장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서 장이 누수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게 장의 벽이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장이 이제 누수해지니까 그 변에 있는 그 나쁜 내독소 같은 것들이 그 LPS라고 하는데, 그 내독소들이 엔도톡신 장으로 빠져나와서 혈관으로 돌아다녀요. 얘네들이. 그런 염증 물질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LPS라는 내독소들이 관절에 썩되면 관절염이고요, 뇌에 썩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디지즈, 신경 막이면은 뭐 그 멀티플 스크로시스라든지 모든 질환이, 그리고 또 뭐 장이면 뭐 콜라이티스,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 그죠? 크론스 디지즈, 뭐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여러 질환들이 다 이게 리기거 신드롬에서 나온 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이제 글루틴이라든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내 누수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세요. 이게 정상인데 인슐린 되면 이렇게 많이 부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리기거 신드롬,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바로 여기서 생긴다. 이게 키포인트죠. 자, 이게 다 장내 세균들,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 장내 세균의 그 종류만 해도 2만 가지가 넘대요. 2만 가지나 넘는 여러 가지 그 장내 세균들이 다 공존하는 거예요.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섭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쁜 세균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나쁜 세균이 올라갈 때 장내 누수 증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가리코가 올라가고 사람이 디프레션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대상해, 제가 이 브레이크, 감정을 브레이크 해주는 것이 전대상해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메디테이션 명상인데 명상이 왜 중요하냐? 명상을 하게 되면 뇌파가 바뀌어요. 뇌파. 자, 이 알파파가 중요해요. 알파파는 이 각성 상태죠. 각성 상태고 이 베타파는 굉장히 뇌파가 빨라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집중해서 어떤 막 쓸 때 시험 볼 때 굉장히 뭐 지금 제가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베타파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상태죠. 정신없이. 그 다음에 이제 세타파는 이제 굉장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좀 졸리고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세타파가 굉장히 느리죠. 그 다음에 델타는 완전히 잠든 상태죠. 그리고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감신경이 함재있는 스트레스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베타 아니면 알파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긴장된 상태로 돼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통하는데 명상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윗바사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호흡만 자기가 조절만 해도 호흡만 들이쉬는 흡입보다 내쉬는 걸 3배 이상 하시면 돼요.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는 데 비해서 3초다. 그럼 내쉬는 거는 뭐 9초, 10초 정도 길게. 그래서 이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들숨보다도 날숨을 3배, 4배 정도로 더 길게 천천히 한다. 그렇게 되면 뇌파가 확 바뀌어요. 심장도 천천히 뛰고 심장하고 또 뇌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의 박동이 천천히 하게 되면 물론 호흡도 천천히 하게 되지만 뇌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뇌신경 전달 물질. 하지만 호흡을 통해 가지고 뇌파가 바뀌고 뇌파가 바뀌면 뇌신경 전달 물질도 바뀌게 돼서 아까 제가 뇌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아세틸콜린, 그죠? 가바, 세로토닌 이게 불안정화되면은 사람의 성격도 바뀌고 여러 가지 나쁜 질환이 나오는데 그 뇌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델타는 세로토닌, 그죠? 세로토닌과 관계가 있어요. 세타파는 가바, 이 베타파는 아까 먼저 크레이지네스, 도파민이죠, 그죠? 도파민이 날 때 이 웨이브가 나요. 그다음에 알파 웨이브는 아까 이제 그 아세틸콜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조적인 일을 한다든지 뭔가 배운다든지 그런 음악가라든지 창조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웨이브가 많이 나고요. 어떤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베타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베타파는 도파민에서 나온다. 도파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심장하고 뇌하고 연관되어 있다. 심장이 천천히 뛰어야지 뇌파에도 좋다. 말씀드려요. 네, 말씀드렸죠? 자, 브리딩 천천히 하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메디테이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변연계 림빅 시스템은 감정의 뇌라고 그랬죠. 포유류만이 갖고 있는 이모셔널 레귤레이션 변연계고요. 다음에 엠패틱 컨선이란 뭐냐면 동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어간다.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사촌이 뭐 다른 사람 배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또 동정감 느끼는 거. 그런 감정이 전대 상황에서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트랩 이거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사람이 뭔가 어텐티브네스죠. 어텐션 뭔가 집중하고 뭔가 그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커뮤니티. 그래서 명상하면 이게 다 집중력도 올라가고 감정도 조절이 되고 명상하게 되면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가 다 커뮤니티입니다. 자, 요게 아주 이상한 질문입니다. 바다에서 최고의 사냥꾼은 자, 이게 굉장히 큰 상어인데 이게 씰이죠. 근데 상어가 이 놈을 못 잡아요. 잡을 것 같지만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근데 올까 있죠? 올까 이 킬러웨이는 바로 잡아요. 이게 바로 먹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제가 척추 강의를 하는 이걸 왜 집어넣느냐. 우리들은 상어하고 번거로의 차이를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상어하고 번거로하고 붙었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번거로가 이기죠. 이기는데 왜 이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진화론하고 척추 질환하고 아주 그 밀접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상어는 어류잖아요. 어류. 그죠? 어류. 포유류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저기 코만 있지 귀 없어요. 말도 못하고 혀도 없습니다. 그냥 코로 피 냄새 맡고 그냥 가서 먹는 거죠. 눈도 발달돼 있지가 않아요. 물 속에서만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류들의 눈은 빛을 못 봐요. 빛을 보면 그냥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진화해가지고 빛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빛을 보면 그냥 완전 장님이 되죠. 근데 포유류나 돌고래는 점프도 하잖아요. 사람하고 눈도 보고. 걔네들은 이 눈에 조리개가 있어. 강한 빛이 오면은 그 홍채가 아이리스가 줄어들어가지고 빛을 양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포유류는 말도 해요. 돌고래는 약 200,000 정도의 그 기묘한 언어를 씁니다. 여러 가지. 네? 끼끼끼, 여러 가지 200,000, 20만 가지 여러 가지 언어를 쓴다고 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대요. 네, 의미가 있어가지고 설명드리고. 자, 이 사진이 기가 막힌 사진인데, 이 말하자면 상어는 돌고래가 접근할 때까지 전혀 몰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돌고래는 소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돌고래가 있고 한 30마일, 50마일까지 어느덧 내가 패밀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서로 음파로 대화를 나눠요. 그 먼 거리까지.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전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기보다도 조그만 소리 내도 그냥 확 전달하니까 인터넷 같이. 그래서 벌써 고래는 알아요. 상어가 저기 20마일, 30마일 저기 온다는 거. 왜냐하면 느끼거든. 그 느낌이. 그래서 몰래 가는데 이제 상어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바닷속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상어는 얘가 고래가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여기를 쳐버리는데, 쳐버리는 위치가 어디냐면 심장이 아니라 상어 심장.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고래는 상어의 심장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심장 마비도 느껴요. 근데 고래가 이제 상어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쳐가지고 상어를 기절시킵니다. 기절시키면 상어의 이제 머리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잠들게 하고 이 통증을 이제 무마시키는 그 호르몬이 강하게 나옵니다. 강하게 나오면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들겠지만 상어는 이렇게 잠들 거예요. 기절해 버립니다. 기절해서 거기서 그냥 돌고래가 먹어버립니다. 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extremely intelligent, 그죠? 사람의 뇌보다도 그러니까 15파운드 정도, 약 5배 정도 사람보다 크다. 그리고 굉장히 소셜블 애니멀, 그죠? 이모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뇌고 이게 돌핀 뇌인데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이건 침팬지고. 굉장히 그 컨볼루션, 그죠? 컨볼루션. 서커스 오브 가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뇌, 그죠? 뭐 크기는 비슷한데 요 놈은 이제 카페처럼 피면은 굉장히 넓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뇌보다도 실질적으로 면적이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얘네들이 더 똑똑해 인간보다. 진짜. 자, 돌핀이죠. 훨씬 더 발달됐어요. 요거는 이제 세레벨럼, 소뇌입니다. 소뇌가 주로 균형 잡히기. 인간의 뇌보다도 훨씬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 이 얘기하려고. 이게 이제 그 돌고래의 척추인데 인간 척추하고 똑같아요. 거의 모습이. 자, 근데 요거는 어류잖아요. 상어. 이게 상어거든요. 척추를 딱 보면요. 벌써 게임이 틀린 거 싸움할 때. 왜냐하면은 자 이런 몸통에서는요, 상어가 움직일 때는 이 운동밖에 못해요. 좌우. 그렇죠? 그래서 이 위로 하는 걸 잘 못해요. 위로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시돌기가 있어가지고 위로는 잘 안 되는데 옆으로밖에 저 운동 못해. 밑으로 가려면 이제 이걸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위아래 내려가는데, 포유류인 이 돌고래나 모욕과 킬러웨이들은 전후 좌우 뭐 회전 다 할 수 있어요. 인간하고 똑같이. 그래서
바다의 왕자죠. 바다의 왕자인데 이게 상어하고 돌고래가 사실 100만 년 전에 진화가 멈췄어요. 더 이상 진화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 그죠? 네안데르탈리안, 호모 피타크루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모 세피엔스까지 약 200만 년을 거쳐서 많이 발전을 해서 진화가 했는데 이 상어하고 이 범고래만 진화가 거기서 딱 멈췄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탑 오브 더 피라미드, 푸드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네들 어떤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편하게 어떤 자극도 없었으면은 그냥 그런 그 유인원 정도에서 멈췄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화의 어떤 구실점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21세기에서는 그런 누가 쫓아오고 누가 날 사자가 날 쫓아오고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아까 HP의 액시스 그런 교감신경을 분비시키는 그런 나쁜 그런 자극들이 아직도 현존해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만성 질환에도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북극고래는 그 수명이 200년이에요. 200년까지 살아요. 200년. 사람보다 2배. 그러니까 이제 이 포유류가 얘네들이 그 화산이 이제 캄브리안 그 익스플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룡들이 다 죽었잖아요. 갑자기 공룡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 아세요? 갑자기 전멸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커메시 컬라이드가 이게 이제 공룡들 항생들이 막 크게 부딪혀가지고 그 애스트로이드가 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큰 그 먼지를 일으킨 거예요.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이런 화산이 동시에 폭발해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공룡이 있었을 때만 해도 산소 포화도가 34%였어요. 지금은 20%인데 34%로 그때는 산불도 그냥 났대요. 조금만 스파크 되면 불이 그냥 막 나고 그냥. 왜냐면 산소 포화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불이 항상 나. 그래서 그래 항상 그 가스가 차가지고 점점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룡처럼 큰 몸집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포유류처럼 몸집이 작은 것들만 살아난 거예요. 네. 몸집이 작을수록 산소량이 그만큼 적으니까. 근데 이 현상이 바다에서 똑같아요. 바다 해저 화산 있잖아요. 해저 화산도 폭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저에 나쁜 아황산 가스라는 질산이라든 암모니아라든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패류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살아나려고 그냥 무태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냥 악어도 되고 이제 개구리도 되고 얘네들이 살아남으려고 이 어류들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무트로. 그래가지고 진화가 됐는데 상어하고 이 돌고래는 안 올라왔어요. 견딘 거죠. 어떻게 견뎠냐면은 이 북극에 있는 그 빙하기를 끄면 그 북극에 있는 물이 차갑잖아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북극에 걔네들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거기가 집이에요, 걔네들. 거기서 살아남았으니까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천적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한테 천적은 없지만 더 무서운 천적이 있어요. 스트레스고 공해라든지 이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죠. 이건 타임 매거진에서 최근에 에피지네릭이라는 게 후속 유전하는 게 지금 큰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고 동물이 진화하고 그게 아니라 그 이론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 다이어트, 어떤 시즌을 챙기라든지
병원균이라든지 담배 피고 약물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유전자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유전자는 뭐 흙수저, 뭐 금수저 그런 일을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능동적인 겁니다. 이것이 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이게 크로모솜이죠. 염색체는 우리 몸에 23 페어가 있어요. 총 46개죠. 근데 X자로 생기는데 요 놈은 이렇게 쫙 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놈이 딱 하나. 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길이. 염색체 하나를 쫙 시타를 푼 거죠, 말하자면. 그게 약 6m입니다. 한 2m 정도 되는 거예요. 2m. 하나인데. 그러면은 우리 몸에 체세포 하나에 46개 염색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연결시키면 거의 100m예요. 100m. 근데 우리 몸에는 약 2 트릴리언 정도의 체세포가 있습니다. 그 2 트릴리언 안에 있는 모든 염색체를 다 연결시키면 얼마나 기냐면은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6바퀴를 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길어요. 근데 그렇게 긴 얘네들이 다 정보가 다 있어요. 정보들이 다 이제 코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코드가 되는데 거기에 딱 3%만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잔재하고 있어요. 표현이 안 된 거죠. 유전자 표현이 안 되고 딱 1%에서 3%까지만은 유전자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피지네틱스 후성 유전자에 따르면은 내가 식생활을 잘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경제적으로 편안해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에피지네틱 팩터. 그놈들을 잘 지키면은 메틸 그룹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을 쳐다보면은 이 유전자 이 DNA라는 게 이 DNA들이 코일을 이렇게 이 원통에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데 히스톤이 감겨져 있어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은 영화잖아요. 영화에 이 그 디스크에 필름이 꽉하게 감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상은 안 되고 항상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0시간짜리 영화가 있는데 10시간짜리 긴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딱 1분만 보는 거죠. 나머지 뭐 99%는 그냥 영화를 안 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런 이제 에피지네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어 가지고 유전자 표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바뀐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딱 닫혀 있는데 식생활을 바꾸고 정신 개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려요. 열려 가지고 이 유전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easy to read 이렇게 돼 있죠. 영화를 내가 이제 보는 거죠. 필름이 열리니까. 자,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이라는 것은 DNA에 전체로 다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뚜물뚜물 있어요. 여기에 진은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유전자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딱 1%에서 3%까지만 영화를 볼 수가 있다. 나머지는 다 잠겨 있다. 그 말이 여기서 아까 그 히스톤이 열리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한데 산호하고 고래는 암에 안 걸려요. 진짜 안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환자들한테 40분 넘게 앉아있으면 허리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5분 쉬었다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신 몇 분 피곤하신 것 같아요. 5분 정도 쉬다 할까요? 저 쉽시다 5분.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오는 김에. 화장실 가세요. 좀 빠지네. 그냥 계속 내일 있을 어떻게 한번 달리